안녕하세요. 빅액터스 연기 코치입니다. 오늘은 유치진의 희곡 작품 소에 대해서 줄거리와 그에 따른 분석을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였잖아요. 일제강점기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소라는 작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소개하자면 말똥이, 개똥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국서, 그리고 국서처가 있고요. 그리고 말똥이가 좋아하는 귀찬이, 그리고 개똥이를 좋아하는 유자나무집 딸, 그리고 사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의 줄거리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국서는 굉장히 품질 좋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 소를 자신의 아들인 말똥이와 개똥이보다 더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어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인 개똥이는 만주로 나가서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에 아버지에게 소를 팔고 자신이 만주에 나갈 돈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하죠. 개똥이는 만주만 나가면 자신이 일억천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말똥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귀찬이가 집안의 빚 때문에 일본으로 팔려가게 되자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소를 팔자고 아버지에게 권유합니다. 개똥이와 말똥이 이 두 아들 전부 다 소를 팔고 그 돈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결국 국서는 아들인 말똥이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똥이가 귀찬이와 결혼 안 하면 나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울고불고 철없는 행동을 보이니까요. 결국 소를 팔고 귀찬이의 빚을 갚아주기로 결심한 국서, 그리고 이 계획을 알게 된 개똥이는 아버지와 가족들 몰래 소를 팔고 자신이 만주로 나갈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마름은 국선의 집에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소를 팔아서라도 돈을 내놓으라고 하죠.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마름은 국선의 집에 있는 소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 소는 국선의 집, 말똥이와 개똥이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재산이었는데 결국 마름에게 속수무책으로 소를 빼앗기고 말죠. 귀찬이는 빚을 갚지 못해서 일본으로 팔려가게 되고 말똥이는 좌절하고 맙니다. 국서는 이 마름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하죠. 하지만 소송을 해봤자 소작인에게는 절대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는 걸 알고 나서 결국 국서도 좌절하고 맙니다. 귀찬이를 잃고 만 말똥이는 결국 지준의 농장에 불을 저질러서 잡혀가게 되고 개똥이는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만주로 갈 것을 계획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치진 소에 대한 전반적인 줄거리라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고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한 장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줄거리에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등장인물에서만 소개했던 유자나무집 딸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유자나무집 딸은 사실 대본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가 다뤄지지 않습니다. 유자나무집 딸은 개똥이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개똥이를 사랑하는 정신 나간 여자예요. 유자나무집 딸은 귀찬이와 마찬가지로 집안의 빚 때문에 일본으로 팔려가게 된 후에 결국 소방맞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을 때 유자나무집 딸은 이전에 제정신이었던 그 여인이 아니죠. 그래서 개똥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개똥이와 놀았던 어린 시절과 현재의 본인을 인지하지 못해요. 고통스러웠던 과거 기억을 행복했던 기억인 것처럼 둔갑해서 얘기하는 유자나무집 딸은 희곡을 통해서 볼 때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와중에 개똥이는 그런 유자나무집 딸을 겁탈하기도 하죠.
말똥이와 기찬이의 한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개똥이와 유자나무집 딸의 관계가 더 마음이 절절하게 아파왔어요. 자, 이 소는 국선의 집안의 기둥이에요. 어쩌면 국서 자신에게 그리고 국서 집안에 명예, 재력, 권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거죠. 그리고 또한 개똥이와 말똥이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꿈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소였어요. 1930년대 이 작품이 나왔던 시기가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왔던 이 소라는 작품, 이 소는 일제에서 지켜내야 할 민족혼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유치진 소라는 작품만 봐도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작품을 공부하기보다는 당시 일제 탄압을 받았을 때 우리 농촌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느끼고 싶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 소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